인천국제공항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센터. 여기 단체 휴가로 한국을 방문한 영국 군인들이 의료센터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워야 할 단체 휴가이지만 어째서인지 여군을 포함한 영국 군인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격한 몸짓으로 한국 경찰관들에게 대항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와 영국 군인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직원의 말을 들은 영국 병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바닥에 앉아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온 영국 군인들은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몽글몽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TV입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포병부대에서 기술지원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윌리엄입니다. 얼마 전 저희 포병부대에서는 영국 군부대 역사상 최초로 단체 해외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실전 훈련에서 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저희 포병부대는 일반 병사들은 물론 저희 기술지원 장교들 전원까지 단체 해외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5일간의 해외 휴가 포상이었지만 약 10명의 장교 팀원들은 깊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병대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한 달 내에 무조건 해외로 단체 휴가를 나가야 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원들이 다수였어요. 우리는 입대를 해서 훈련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장교들 중 유일하게 한국의 어학원에서 약 3달 동안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던 해리는 자기가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간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동료들은 한국은 아시아 나라가 아니냐며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모두가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반대했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해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약 일주일 뒤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팀원들이 한국을 꼭 가야 되냐는 말을 하며 미국과 유럽권의 다른 나라들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은데 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꼭 가고 싶어서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2시간 뒤 인생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와 팀원들은 처음으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1시간이 넘도록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그런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어요.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저희를 압도해버렸죠. 가도 끝이 없어서 영국 공항에 약 10배 정도 돼 보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모든 기술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되어 있는 것 같았죠. 영국에서 온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의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습니다. 영국 공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공항의 시설들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해 보일 수 있으나 영국의 공항에서는 심각한 치안의 문제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쇼핑몰과 식당 곳곳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 경계를 하고 있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가게를 지키는 경찰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쇼핑몰과 식당을 이용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아무런 경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 아니냐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영국은 저와 같은 군인들조차도 공항이나 기차역, 심지어 버스터미널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지나갈 때에는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소지품이나 가방을 지키기 위해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걷는데요.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치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정말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한국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런 공항 모습을 보니 역시 한국으로 휴가를 오기 잘했다는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선진 문물을 마음껏 즐기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장교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처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왜 한국 공항에는 마피아처럼 보이는 범죄자들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얼굴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5일간의 단체 휴가였기에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했던 저와 팀원들은 먼저 한국을 경험했었던 해리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어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에 한국인 사장님을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기이지만
어학원 업무를 잠시 직원에게 맡기고 나왔다는 해리의 한국인 친구. 민철 씨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해리와 같은 군인이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약 5일간의 한국 여행을 함께하게 됐죠. 그런데 민철 씨와 인천공항을 나와 카페에서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저희 장교 팀원 중 한 명이 팔이 너무 아프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저는 팀원의 깁스를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약 한 달 전 훈련을 하던 도중 다쳐서 깁스를 했던 팔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달리 붕대에 압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논란. 영국이라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여기는 우리에겐 너무 낯선 한국이었죠. 아직 공항 근처였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의 병원같이 보이는 건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도저히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영국 부대에서 배웠던 응급법을 통해서 일단은 강제적으로 팀원의 깁스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했으나 깁스가 팔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민철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팔이 아픈 동료를 업고 자신을 따라오라며 눈앞의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봐야 이동 시간만 길어질 뿐 동료의 팔에 압박감만 더해진다는 생각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앞서 가고 있던 민철 씨에게 지금 차를 타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지하로 뛰어가는 것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말았죠. 하지만 민철 씨는 계속해서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죠. 그런데 약 10분 정도 달린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민철 씨가 저희를 안내한 곳은 인천공항 내부의 시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의료센터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하철과 공항이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지하철의 입구로 온 것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동료를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민철 씨를 따라 공항 긴급의료센터로 들어간 뒤 저희는 군인 여권을 보여주고 응급치료를 의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팔이 아픈 팀원의 치료를 기다리며 병원 밖을 빠져나와 어떻게 공항 내에 이런 치료시설이 있지라는 생각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놀란 표정을 지으며 구경하던 그 순간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던 민철 씨가 병원 밖으로 나오더니 동료는 영국 병원에서의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단순한 증상이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과 한국의 지하철 곳곳에 이렇게 지하긴급의료센터가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지하철과 공항이 지하도와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한국의 도시 인프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까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굳이 영국에서처럼 몇 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근처의 병원을 방문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은 저와 동료들조차 진짜 후진국은 바로 영국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팔이 아프다던 팀원은 영국 군병원 의사의 실수로 이상한 방법의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들마저도 영국이 얼마나 황당한 후진국 도시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너무 화가 났어요. 다행히 동료는 한국의 공항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 올바른 방식으로 팔 깁스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철 씨는 병원비가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결제를 해주겠다면서 그래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팔에 깁스까지 바로잡고 약까지 받았는데 5만 원이라니 영국에서는 이러한 치료였으면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는 치료였어요. 저와 동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민철 씨에게 그게 정말 사실이냐는 질문과 함께 영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민철 씨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5만 원이라는 의료 비용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민철 씨의 영수증을 받아든 저와 동료들은 허탈감에 팔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저와 동료들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료 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음에도 단순 의사와 증상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심지어 이에 더해 직접적인 치료라도 받으면 50만 원도 쉽게 보는 금액인데 한국은 응급의료시설에서 모든 진단과 치료, 그리고 추후 방지 의료도구까지 다 받아도 5만 원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저와 동료들이 영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군인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저와 동료들은 부대와 계약되어 있는 1급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인데요.
저희처럼 군인이 아닌 일반적인 영국 국민들은 몸이 아파도 그저 버티며 몸이 나을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인이 오히려 영국의 이런 의료 시스템을 보고 그저 황당한 상황으로 보일 것 같았죠. 그 후 민철 씨는 저희의 황당한 하소연을 듣더니 외국에서는 의료 비용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한국에서는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긴급하고 손쉬운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며 가슴 따뜻한 위로까지 해주시더군요. 그 이후 저와 동료들은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게 되었고 대장님에게 이런 상황을 전화로 설명드리고 5일이었던 단체 휴가를 2일 정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을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냐며 무시하던 동료들은 어느샌가 눈을 반짝거리며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고 팔이 아팠던 동료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오지 못했으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감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죠. 그 후 저희는 민철 씨의 조언으로 너무 튀어 보이는 군복을 갈아입기 위해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민철 씨의 거주지라는 송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 씨는 자신의 집에 아들이 같이 살아서 건장한 체격인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이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저와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일단은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송도를 시작해 서울로까지 여행을 즐겨보자며 세부적인 가이드까지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송도로 향하던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풍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보기 힘들던 도시와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은 물론 엄청나게 긴 호수의 옆으로 높게 솟아있는 한국의 빌딩들은 영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프라처럼 보이는 것이 확실했죠. 동료들도 어느 순간부터 저의 옆에 붙어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풍경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곧바로 SNS 계정으로 송도의 풍경을 촬영해 업데이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민철 씨는 저와 동료들에게 혹시 영국 부대에서 수영을 하는 법도 배웠냐면서 시간이 괜찮다면 자신과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해상 훈련도 자주 했었던 저와 동료들은 기본적인 수영 방법은 알고 있었기에 시간도 많아서 흔쾌히 민철 씨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도대체 어디서 수영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경우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전문 체육센터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는 가야만 있거나 다소 더럽게 관리되고 있는 군부대 훈련 수영장을 이용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민철 씨의 차를 타고 가며 주위를 봤지만 그 어디에도 수영장으로 보일 만한 건물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내 차를 주차한 뒤 민철 씨는 저희에게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가면 되겠다면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멀리 있는 수영장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곤란한 표정을 보였으나 민철 씨는 저와 동료들의 말에 옅은 미소를 띠시더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민철 씨의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먼 길 오셨다며 아내분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간단하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저와 동료들은 매우 비싼 가전제품과 풍경이 좋은 한국의 아파트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저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갈아입은 후 민철 씨는 이제 수영장으로 가자면서 뜬금없이 얇은 수영복 하나와 가디건을 입고 나왔고 저와 동료들은 민철 씨가 완전히 미쳤다는 생각을 하며 별다른 대꾸 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철 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저와 동료들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수영장 시설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민철 씨에게 어떻게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냐는 말과 함께 놀라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던 그 수영장은 놀랍게도 제가 영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는 수영장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심지어 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쪽 장소에서는 몸이 좋은 한국인 강사가 수영 강습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철 씨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한국의 아파트에는 요즘 수영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오래 사용해도 추가 비용은 없으니 마음껏 놀아보라면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깨끗한 물과 수영장 시설에 저와 동료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고 살아생전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주지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이 가능한 수영장을 이용한다니 물을 좋아하는 저와 동료들에게는 천국과 다름이 없었고 이러한 거주지 인프라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후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 10명의 동료들은 휴가 기간 중 7일 중 3일을 민철 씨의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저와 동료들은 지금은 부대에 있는 또 다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아파트 수영장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 휴가는 같이 한국으로 가자며 한국 여행 홍보 담당관으로 지내고 있을 정도죠.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한 요즘, 저와 동료들은 다시 다가올 한국으로의 휴가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홍보대사가 된 윌리엄 씨와 부대 동료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